지난해부터 임시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는 광양읍 버스터미널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사업자에게 시설을 임대해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이 안중근 의사 사당을 중심으로 의향 장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동학 농민운동과 유물 전시관 등 역사를 통해 재도약할 계획입니다. 김원희 국회의원 당선인이 변화의 시기에 화합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역 지하화 사업의 실천 방안과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남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부진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출이 지속해서 줄고 서비스 업황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양읍 버스터미널이 지난해 돌연 운영 중단을 통보하면서 현재까지 임시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터미널을 3분 거리에 두고도 시민들은 임시 방편으로 조성된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는 7월쯤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읍 인동숲 주차장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광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광양읍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운영비 부족 등을 문제로 돌연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멀쩡한 버스터미널을 놔두고 외부 주차장에 꾸려진 임시터미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이용객들의 불편은 6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중도 좀 생각해야지. 그래 하면은 욕심이라 하는 게 끝이 없는데 그래서 대중을 생각해서 자기 그 속에서 자기 영리가 생기져야지. 차가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 비조분들은 이제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교통상의 분리도 있고 또 이 주민들 이 생활을 하는데 이거 장이 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이런 상태에서 광양읍 임시터미널 사태를 풀 정상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광양 버스터미널 정상화 방법을 놓고 사업자에게 시설을 임대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버스터미널 임대 기간은 3년. 광양시는 터미널 건물 중에서도 대합실과 화장실, 매표실, 주차장 등 터미널 용도만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예산입니다. 1년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1억 8천여만 원. 3년이면 5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임대료로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을 감당할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면 이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광양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정식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추위에 떨며 임시터미널을 이용해야 했던 사람들. 광양시가 예산 확보라는 난관을 거쳐 한여름이 오기 전까지 버스터미널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올해 편성했던 해외 연수 계획을 사실상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편성한 올해 시의원 해외 연수 예산은 4,400여만 원으로 의원 7명 기준 630만 원입니다. 의회는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해외 연수 예산 처리 방안에 대해 불용 처리할지, 지역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지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 관광 대표 슬로건으로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이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이라는 지명에 함의된 빛과 별을 토대로 낮에는 백운산과 섬진강 등 자연자원으로 밤에는 광양 해비치로를 포함한 새로운 도심권을 관광 자원으로 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이라는 대표 슬로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달 말까지 통합 디자인을 개발하고 홍보물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흥군이 안중근 의사 사당을 중심으로 의향 장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동학 농민운동과 유물 전시관 등 역사를 통해 재도약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 해동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해동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당 체험 교육장과 애국 탐방로, 메모리얼 파크 등을 만들어 역사 체험 교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소년,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과 동양 평화 정신을 배우는 역사 교육의 체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토지 등 매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장흥군은 국비 42억 원을 비롯해 군비 28억 원 등 70억 원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방촌유물전시관이 전라남도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장흥군은 해동사 관광자원화 사업과 맞물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의양장흥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남 실학의 대가인 존재 위백규 선생의 관련 유물과 장흥 동학 관련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와 관광을 결합한 상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구석기 시대면 신북 구석기 유적으로부터 일제에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까지 대략 96건의 문화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역사 자원을 활용을 해서 장흥군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 활용 사업을 매진할 예정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실학자 위백규 선생, 여기에 장흥 동학운동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의양장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4.15 총선이 모두 마무리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21대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LG엘로비전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공약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과 주요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목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김원희 당선인은 변화의 시기에 화합과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가운데 하나인 목포역 지하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주장도 나왔지만 시도해볼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 신역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은 그래요. 역 플랫폼은 지하화하고 그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광장, 숲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이잖아요. 사실 목포역이. 목포역이 이제 서울 거쳐, 평양 거쳐, 신우주 거쳐 한 축은 중국으로, 한 축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결혼해서 파리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륙철도의 출발역에 걸맞는 랜드마크형 신역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저의 공약인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지방분권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청년지원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분권과 함께 예산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돈이 내려와요.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데 다 꼬리표를 달고 내려와요. 이 돈은 어디다 써라. 이 돈은 어디다 써라.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없죠. 돈을 받는데 큰 항목 아니면 못 쓰니까. 근데 그 돈이 또 내려오면서 이른바 매칭으로 내려와요. 중앙 5, 전남도 3, 목포시 2. 그러면 되게 좋은 사업인데 결국 목포시 재정이 거기에 투입돼야 돼요. 20% 정도가. 혹은 7대3 하면 30%가. 그러다 보면 결국 목포시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운영의 폭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 4.15 총선에서 48.76%의 득표를 얻은 김원희 당선인. 멈춰있는 목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김원희 목포시 국회의원 당선인 대담은 27일 오후 6시 45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이 부진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가 전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올 1월과 2월 생산과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 24% 줄었습니다. 철강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와 15.3% 감소했습니다. 전남 주요 조선업체의 신규 수주 물량이 지난해 1분기 206척에서 올 1분기에는 98척으로 52.3%나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문화공연 산업이 관람객 급감과 공연 취소 등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소매업도 소비심리 위축과 매장 방문 기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액과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매장의 경우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은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을 시작으로 11개 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개시했으며 나머지 11개 시군도 5월 초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최근 지급을 개시한 진도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농어민 편의를 위해 지역 농협과 합동으로 마을을 방문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추경 예산 5,817억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본 예산보다 552억 원 증가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긴급 지원과 예방 사업에 101억 원이 편성됐으며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40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14억 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10억 원 등이 마련됐습니다. 영암군은 주민 편익이나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사업 등을 줄이고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대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지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사 135명에게 한 달에 7만 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사들은 보조금 지원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특별수당이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완도군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산물 소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금일 수협과 연계해 해조류와 전복 가공 제품 등이 포함된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강어회와 전복 순살 소포장 상품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완도군 이숍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터와 대형 쇼핑몰 입점 판매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수산물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여수시는 여수세계 박람회장 안 오동도 입구 인근 주차장에서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지역 수산물 할인 판매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반건조 우럭과 돔, 홍어회, 전복찜, 해조류 세트 등 수산물 7가지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잠정 연기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방공무원 7급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에 진행하고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6월 13일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7급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은 시험실마다 수용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응시자 간격을 2m 이상 확보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적용해 진행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신안 송도항을 수산관광거점 어항으로 개발합니다. 목포해수청은 연말까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기본 설계 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송도항 수산관광거점 어항 개발 사업은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해 접안시설과 위판장 등 수산기발시설과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지난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송도항은 전국 최대 젖새우 생산 집결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접안시설이나 위판장, 보관시설 등이 부족해 어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창의융합교원이 만든 학습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활용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남교실온.com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면서 편의성이 확대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페이지 뷰가 30만 회를 넘는 등 광주와 전남, 전북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일부 누리집에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이 끊기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전남 지역 119 구급대 이송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119 구급대 이송 환자는 17,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습니다. 발생 유형별로는 질병이 61.5%인 1,9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부상 3,741명, 교통사고 2,295명, 기타 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발열호흡기 증상자 이송은 3,0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 같은 이송 환자 감소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들의 외부 활동이 줄고 병원 이용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합동 감시와 업소 자율 점검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오염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과 감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를 제출받아 자율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여수산단 기업체에 대해 환경오염사고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까지 환경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강력 처분할 방침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더 커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함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동반됩니다. 초속 9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사고 예방과 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꽃샘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유지되면서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